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길 가장 주목받았던 증인이 바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른 군 지휘관들과는 달리 조성현 단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다. 이렇게 증언했더군요.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받았고 그 지시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보여서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포탐을 지참한 것도 이례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은 헌법재판관의 직접 신문 과정에서 현출된 증언인데 이 증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어느 정도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해내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크게 탄핵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빙성 탄핵 과정에서 일부 신경전도 벌어지긴 했습니다. 물론 변호인이 증인을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일반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신경전은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적절하게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하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정영식 재판관이 제지하면서 직접 이와 같은 신문을 끌어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이 제대로 반대 신문 과정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개입해서 그 답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제 조 단장의 진술은 이 사건 전체적인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일부 분수령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향후 윤 대통령 측이 조 단장과 유사한 증언을 하고 나설 증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탄핵에 성공해내는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이어질지 종결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있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증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관님하고 소통하고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수전 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통로를 형성해 주거나 그러한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조성현 단장의 진술은 지난번에 출석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데, 자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말을 더 진실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겠군요.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을 온전하게 전달받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관련자들이 사건 초기에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하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적절한 진술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조 단장이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나섰는데 그 진술 신빙성의 탄핵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조 단장의 진술 신빙성을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도 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진술 내역에 그 진술 자체로 서로 전후 모습만 없다면 그 진술 자체를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어느 정도 끌어쓸 수가 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다면 자신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진술이 달라졌다면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이미 생략되고 종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성현 단장 어제 증언에서 후속 부대한테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도 증언을 했어요? 조 단장이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해서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어제 법정에서 조 단장의 앞선 진술과 크게 모순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미 수사 기록도 확보한 상황에서 현재 법정에 출석한 증인의 전후 진술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기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과의 차별점이나 진술의 전후 모순도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아마
아마 수사 기록상의 진술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조 단장이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 진술 조서도 그대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네. 증거로 채택하고 어제 증인으로서 그 증언도 충분히 들은 이상 조 단장의 증언은 이 사건 판단에 어느 정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태용 국정원장도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앞서 있었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증언을 했군요. 조 원장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 탄핵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 원장은 이 사건에서 사건 전반을 파악할 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조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도 기존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함인데 무엇보다도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측의 메모가 4가지 종류이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가 있고 보좌관이 이를 정사한 메모가 있고 네. 다음 날 홍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보좌관이 다시 정사한 메모가 있고 이에 홍 전 차장이 내용을 추가한 가필 메모까지 모두 4개의 메모가 있다. 기본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홍 전 차장은 애초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장 공간 앞 공터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지만 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네, 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도 곧장 반박을 했죠. 곧장 반박했습니다. 아마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면 더 강한 반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명단을 다시 정사한 것뿐이고 서로 다른 네. 4종류의 메모가 있는 것처럼 크게 오도를 하고 있다. 공간 앞 공터에서 통화한 건 확실하니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에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한 건 조태용 국정원장이 당시 미국에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체포조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흔들려는 주장도 계속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홍 전 차장이 그날 밤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 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문당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아까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생각해 보니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는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네, 자, 윤 대통령의 진술. 자, 메모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된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진술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부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차 변론 기일에 다시 한번 불러서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인가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책을 읽듯이 기계적으로 진술한다고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진술하기도 하고 또 불리한 진술을 중간중간 내놓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후 진술 과정에 완벽한 일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아가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때 이런 발언을 했던가 그때 상황이 이랬던가 이와 같이 평소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네.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어느 정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린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고 아마 10차 변론 기일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홍 전 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진술의 신빙성을 가다듬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김영두 재판관은 30여 분 동안 체포 의혹 관련한 내용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메모
허위로 만들어내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통화가 됐으면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가하게 정연하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얘기를 했고. 네, 자, 국정원 제1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당시 현직 여당, 야당 대표를 검거하려고 한다. 조태용 원장이 들었는데 내일 전화합시다 하고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헌재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도 바로 이런 약간 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로 보이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다 보니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단행했죠. 주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원장은 홍 전 처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렇다고 신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국회 측이 반대 신문을 하고 무엇보다도 재판관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권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직권 신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발언들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 직권 신문 과정에서 김영두 재판관이 홍 전 처장이 이재명, 한동훈 차보로 다닐 것 같습니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는가? 그렇게 네. 한가하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다. 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 원장에 대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관들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홍 전 처장처럼 조 원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아직까지는 증거로 채택하지 못할 만큼 낮은가 판단하긴 이릅니다. 이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법정에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고 해결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누구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는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은 이어지는 여담 야담 코너에서 여야 패널들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선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